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문제를 봤을 때는 이민청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이민청,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이슈가 좀 무겁게 다가오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불과 뭐 10년 전, 뭐 이렇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민족을 부르짖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에 대한 허들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좀 여겨지고 그렇죠. 있고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이민을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걸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민을 좀 활성화하자는 측면을 물어봤을 때는 팽팽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찬반이 절반은. 팽팽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5%의 외국인 비율이 넘는 데는 아마도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민청이라든지 이런 이민 정책에 대한 계획이 지금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도 좀 지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뭐 저희 재외 동포라든지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한국 분들이 또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 봤을 때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로는 많이 나갔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컬처럴 어웨어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다문화 인지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어린 시절부터 시켰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반대 이유가 이럴 거예요. 산업 인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진짜 이게 편준 현상이 심하고 또 수도권 쏠림 현상도 있는데 해외 인력이 유입되면서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경기 지역에서 쏠림 현상이 있었고 서울 일부 지역도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각각 지방 지역에도 좀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에서 부정적인 뭐 범죄가 많이 더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빈곤층으로 전락을 해서 뭐 그렇죠. 이렇게 되거나. 이게 독일의 대표적인 예죠. 네, 독일도 사례가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빈곤층 비율이 그냥 일반 그 재내 국민이었던 원주민보다 한 2배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28%에 달하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슈도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국내 유입 초기 단계부터 지역 균형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이민 정책을 실시해야 되고요. 또 산업별이나 업종별로 분류를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은 아마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일자리가 부족한 아까 말씀하신 산업군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기피하거나 조금 그렇죠. 선호도가 낮은 쪽에 이민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까 왜 밀집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그런 산업군들이 있는 현장에 몰리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역적으로도 쏠림 현상은 배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가 부족한 직업군 같은 경우, 업종 같은 경우는 조선업도 그렇고요. 그렇죠. 굉장히 제일 많이 부족할 거예요. 55% 정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제조업들이 또 많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얘기해온 자동차 부품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미래차로 전환되는 과정도 있지만 실제 가장 부족하기도 하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 같은 경우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뿌리 산업까지 해서 그래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체류할 때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동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저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내국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저희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함께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터전이 있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다문화 정책을 쓰고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멜팅팟처럼 섞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미국과 이민 정책을 동일하게 썼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템이라고 하는 혁신 사업가들이 많이 실제 진출하고 이민자 출신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저희가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다 이민자 출신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유럽 지역은 그러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네네. 도리어 이민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